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 그 11번째 밤의 주인공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사람. 맛집이 아닌 멋집을 담는 현직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브런치 작가 인테리뷰 님입니다. 제목: 홍대 앞 서촌의 감성을 담은 곳 더이랑 티 라운지. 때로는 그날의 날씨가 공간과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우연의 날도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가 뜰 안에 연못에 닿으며 만들어내던 수많은 물방울들을 바라보았던 그날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시간은 봄이 올 때마다 떠오를 것만 같다. 봄비와 어울렸던 그곳, 티 라운지 더이랑을 소개한다. 첫 번째, 따뜻한 재료, 공간을 요리하다. 더이랑은 이름만큼이나 그 위치도 독특하다. 버스킹 음악 소리가 넘쳐흐르는 홍대 놀이터역, 예술의 성지 홍익대학교 정문 앞 오래된 건물 꼭대기에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계단을 오르고 있노라면 마치 내공이 엄청난 고수가 사는 마천루를 힘겹게 오르는 기분이 드는데, 이때 이 건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힘겹게 꼭대기에 다 다르면 마침내 옥상으로 나가는 작은 문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 방금 우리가 열었던 것은 가게의 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창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오늘은 설명 이전에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싶다. 굳이 설명이 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단,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자. 여러분, 화면을 봐주세요. 공간은 티 라운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매우 따뜻하다. 초록색 홍대에 갈색의 공간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줄이야. 순간 디자이너가 궁금해져 사장님께 여쭤보니 디자인과 공사 모두 직접 하셨단다. 사장님은 꽤 젊으신데 인테리어부터 정갈한 메뉴까지 손수 준비하셨다는 말에서 내공의 소유자가 맞는 듯 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더 놀랬던 점은 바로 마감재였다. 공간의 톤에 맞는 마감재를 고르는 감각이 여느 디자이너 못지 않았는데, 특히 벽을 보고서 매우 놀랬다. 이곳의 벽은 흔히 시멘트 벽이라고 불리는 미장벽이다. 미장은 값이 저렴하면서 보통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기본 마감재여서 많이들 사용한다. 허나 더이랑의 벽은 두 가지가 다른데 바로 텍스처와 색감이다. 자세히 보면 일반 미장보다 그 질감이 훨씬 강하면서 예쁘다. 일반 미장이 단순한 칠이라면
이곳은 마치 흙으로 빚은 느낌이다. 알고 보니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장 작업이 가능한 작업자는 국내에서 2명뿐이란다. 그리고 이랑의 벽은 그 2분 중 1분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렇게 미장으로 질감을 표현하고 그 위에 아이보리색 페인트로 따뜻함을 더하면 공간은 네모 반듯한 차가운 시멘트 박스에서 벗어나 고운 흙으로 빚은 듯한 자연의 공간이 된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오듯이 더이랑은 공간의 재료들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그 재료들이 더이랑의 차와 음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2번째, 테라스 풍경이 되다. 건물의 꼭대기층이 가진 단점은 많다. 일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고 태양열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또한 비가 새는 누수에 가장 취약한 층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탑층은 다른 층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그래도 분명한 장점은 하나 있다. 바로 옥상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 더이랑도 이 점을 매우 잘 살렸는데 지혜롭다는 말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보통의 카페들은 매출을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라도 더 배치하여 객단가를 높인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많은 날에는 매우 혼잡하다. 카페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지만 나는 말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번잡한 공간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에 더이랑은 테라스를 한 장의 풍경으로 만들었다. 테라스 중앙에는 사람 대신 봄비가 앉을 수 있는 네모난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억새와 이끼, 자갈 등 바깥의 재료들이 곳곳에 심겨 있다. 그리고 그 위로 비가 내려앉는 날이면 그 운치는 더욱 진해진다. 비 오는 날을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테라스 연출이 주는 장점들은 꽤 많다. 첫째로 공간의 컨셉이 더욱 강력해진다. 종이 반장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한 장을 오롯이 쓰는 것의 차이일 것 같다. 다음으로 실내 공간이 바깥까지 확장하여 좁다는 느낌을 상쇄시켜준다. 마지막으로 배려받는 느낌이 든다. 매출보다는 손님들의 쉼을 더욱 중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말 대신에 공간으로 나타낸 기분이다. 이러한 배려를 소파에 앉아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 여러분,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레 밖이 보인다. 그리고 밖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해진다. 분주한 홍대에서 고즈넉한 서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러한 공간을 연출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혼자 가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더이랑 티 라운지. 홍대를 갈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때 마침 비가 온다면 한 번쯤 가보길 권한다. 건물 입구에 서서 이 건물이 맞나? 아마 맞을 거다.
인테리뷰 작가님의 브런치에 가보면 작가 소개말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맛집이 아닌 멋집을 담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따로 여쭤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맛집이 아닌 멋집을 담자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은 직업의 특성상 멋진 공간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멋진 공간들이 항상 핫플레이스나 맛집처럼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일회성으로 소비가 되고 끝나는 점이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멋집을 소개하되 최대한 쉽게 풀어내어서 공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맛집이 아닌 멋집에 대한 리뷰를 약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거지나 오피스 인테리어를 주로 다루시는 직장에 재직 중이신데요. 다음 달부터는 향후 상점으로 사용될 예정인 상업용 공간을 주로 다루는 인테리어 스튜디오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감이 딱 왔습니다. 앞으로 인테리뷰님의 멋집 리뷰가 더 풍성하고 근사해지겠구나. 작가님은 주로 인스타를 통해서 멋집을 접하게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팔로워 분들 중에 멋있는 공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중에 느낌이 오는 공간들을 직접 가보시고 리뷰를 쓰시는 편이라고 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더 이랑도 한 팔로워분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인테리뷰 작가님은 원래 윅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간에 대한 리뷰를 써오고 계셨는데요. 해당 사이트가 외국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나 레이아웃 등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참에 지인의 추천으로 최근에서야 브런치로 옮기게 되셨는데 한국 서버라서 로딩 속도도 빠르고 레이아웃이나 폰트 등이 글을 쓰고 싶게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맞춤법 수정이 가능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라고 하시네요. 실제로 작가님의 브런치에 가보면 글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더이랑 편의 소제목을 보면 인테리뷰의 17번째 공간이라는 설명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따로 여쭤보니까 그 전편까지는 외국 서버에서 만든 개인 홈페이지에 공간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인테리뷰님께서 작성하신 다른 공간에 대한 리뷰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의 설명란에 인테리뷰님의 홈페이지 주소도 따로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벙의 글 읽는 밤. 그 11번째 밤은 인테리뷰 작가님이 밝혀주신 이 공간은 멋집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그곳만의 컨셉이 있는 곳. 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그곳만의 스토리가 있는 곳. 마지막으로 손님의 관점에서 지어진 곳.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